이번 보건위기 사태에서 일본인들은 자국의 사회 역량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 규제로 한국과의 갈등이 격화된 뒤 바로 이어진 보건위기에 한국은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큼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며 자국 언론과 TV 프로그램에서도 한국과 정면 비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바로 디지털 IT 역량인데요. 한국은 전자 시스템으로 현장의 데이터가 곧바로 중앙에 보고되는데 일본은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구시대적인 팩스를 아직도 쓰는 탓에 확진자 수를 5기 누락하거나 보고가 2, 3일 지체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왜 이런 당연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린 일화도 있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한국인들은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 해도 오류를 내뿜는 탓에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지원금 수령에 몇 달이나 걸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진통을 겪고 나니 아베 내각에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스가 신내각은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디지털 정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 의지를 굳혔는데요. 방위대신 시절 집무실에 한반도 전도를 걸어 무리를 빚었던 고노다루를 행정개혁 담당상에 앉혀 디지털 행정화를 추진하고 한국을 모델 삼아 디지털청을 설립하여 일본을 바꿔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라파고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번에 대두된 게 도장 문화죠. 지난달 24일 고노다루는 모든 행정서류에서 원칙적으로 도장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9월 말까지 이를 실천하고 못하겠으면 도장을 꼭 써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각 행정관청에 강한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이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018년 컴퓨터를 써본 적도 없고 USB가 뭔지도 몰라 비움거리를 샀던 사이버 보안 부본부장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일본 도장 연맹의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고리타분한 도장 문화를 적폐 취급하며 분노했던 일본인들이었는데 부수는데 익숙하다고 스가 총리가 평가한 고노다로가 진짜로 오한마지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첫 술에 배가 불러버렸을까요?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을 천명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한국을 제껴버렸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의 기라성과 같은 명문대에서 나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쿄 6대학 중 하나인 최상위 명문대 와세다 대학의 전자정부 자치단체 연구소에서 나온 제15회 와세다 대학 세계 디지털 정부 순위라는 자료에서 선진국 64개국의 디지털 정부 순위를 매긴 결과 1위가 미국, 일본이 7위,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지는 9위로 발표한 겁니다.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걸 팩스로 보내고 받은 쪽에서는 공무원 2명이 앉아 비교, 대조, 도장 찍고 또 보고하느라 일 하나 하려면 며칠이 가버리는 일본에 정말로 한국이 한 수 내주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안방과는 달리 세계 무대에서는 당연 한국을 제1로 치고 있습니다. 14일 OECD가 발표한 각국의 디지털 정부 순위 평가에 따르면 종합점수 0.742점으로 한국이 세계 1위에 랭크됐습니다.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에서 2019년 2년 동안 측정한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 정부 성숙도, 개방성, 사용자 주도성 등등의 기준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앞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UN 전자정부 랭킹에서도 올해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2018년 3위에서 한 계단 올라 2위, 온라인 참여 지수는 공동 1위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의 권위 있는 기관의 데이터와 일본 대학의 주장, 일본인들도 자국 대학을 믿기 어렵다는 인상입니다. 2013년 뉴욕타임즈에서 하이테크 재팬에서는 아직도 팩스가 돌아간다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번 보건 위기에는 이제 겨우 일본이 팩스에서 탈피한다고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되어 일본 참여원도 창피하다고 일본인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죠.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뒤처진 게 명백한데 뭐냐 이 뒤바뀐 순위는 와세다대 통계 못 믿겠네. 주민표 같은 서류나 구청의 여러 절차도 인터넷에서 못하는데 디지털화 7위? 이 랭킹 믿을 수 없군.
과학기술 이퀄 디지털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면 아날로그구나 하는 생각이 나. 일본 취리에는 커다란 위화감이 있네. 디지털 정부 순위는 팩스 사용 순서일까? 한국보다 위라니 제정신이냐? 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진행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거는 예산, 시간, 인적 자원에 맞춰 독자적인 판단과 페이스로 하면 좋겠어요. 와세다대 이런 거였어? 한국은 이사하고 인터넷 신청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2시간 이내에 쓸 수 있게 된 게 1996년에서 1998년 정도라고. 지인이 2시간 초과했다고 사과의 의미로 자전거 받았다고 자랑도 했었지.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 일단 그 전부터 클리어하고 말하자. 까놓고 최소 20년은 뒤처지고 있어. 이건 혐한이라도 인정합시다. 한국의 디지털화는 일본보다 아득히 앞서 있습니다. 머리가 딱딱한 정치가나 관료로는 이래저래 진척되지가 않습니다. 일본 디지털청이야말로 IT계 민간에서 장관을 내야 합니다. 정치가나 관료로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일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디지털화 지원에 관해선 일본 정치가들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2018년 말쯤 사이버 담당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모르겠다. USB는 구멍에 넣는다는데 뭔지 모르겠으니 관료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변했다가 세계 언론에 보도되어 비웃음을 산 것도 극히 최근이에요. 일본 초등학생들은 작년부터 학교에서 주판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반면 한국 아이들은 비슷한 시기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사회의 적응은 물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녀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불과 7.4%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젊은 층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여 일본 대기업들은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 일단 워드 프로세서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일본의 쓰라린 몸부림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